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르신 집에 모시다 드리고 저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또 집으로 갑니다. 아이고, 오늘은 하늘이 창빛 먹구름이 돌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아이고, 이렇게 낭떠러지를 어떻게 이렇게 다니실까. 어머, 여기가 상당히 높네. 마을 회관에 구판장에들 모여서 이제 일들이 끝나니까 너무 즐겁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시 오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아유, 집에 들려서 저거를 좀 내놓고 가야 되는데 짐을 두고 때려야 되는데 갑시다. 여기 밑에는 지금 개울이 이 물이 지금 흘러내려서 황순원 그쪽 문학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 물이 정말로 좋습니다. 새로운 마을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와, 이 계곡, 이쪽은 되게 예쁜데? 시골길 2차선. 문이 덜컹덜컹해. 어떻게 그러지? 이게 문이 안 닫혔구나. 여기에서 새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이 아니구나. 무슨 나무가 딱 지고 나니까 사이질방에 마음껏 꽃이 펴서 자기 나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전체가 다 시골이잖아요. 별장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제 경치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이사를 간간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아주 그 성격들이 독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좋게 얘기하면 천재라고 그러고, 좀 깐깐해가지고 뭐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저 서종 IC 그게는 수임리입니다. 그 마을이. 그래서
순간 애들도 이 넓은 자연에서 기르고 정말 좋겠다 해서 거기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어디죠 이쪽으로 가나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여기에 사나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술을 먹으면 이런 지방은 그렇게 택시 같은 게 원활하게 이렇게 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내에서 술을 마신다면 12시만 넘으면은 택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고, 또 이제 이렇게 지방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우니까 이제 혼자 사는 친구들을 양수리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고 서울 택시를 불러서 서울 친구들은 올려보내고 자기는 이렇게 집에를 가야 되는데 술을 먹고 대리운전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를 운전을 해 말어 하면서 결국에는 운전대를 집에를 가야 되니까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서종 IC 쪽 청평 가는 길은 너무너무 저 사람 좀 왜 이렇게 그냥, 와, 저 앞에 진짜 경치가 좀 완전 끝내줍니다. 너무 아름다워.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청평 가는 길을 북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 국선이잖아요. 에스코스로 계속 가다가 자기네 집 거의 다 와서 거기 강가에 불빛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가족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달빛이 비치는 그 북한강이 앉아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렇게 좀 쉬었다 가려고 그 가드레인다 그걸 이렇게 세우다가 가드레인을 받았대요.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게 떨어지잖아요. 거리감과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아무리 술을 먹었지만 그 가드레인을 받았어도 그거를 다시 빼고 자기는 강가에 내려가서 달빛을 좀 보려고 술 취한 그 치중에 완전히 거기다 세웠는데 이게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차가. 그러니까 바로 두 차들이 저 새끼 자살하려고 그래나 보다. 그리고 경찰에다 신고를 갖고 좀 있으니 뭐 5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쫓아왔더래요. 그래 바로 연행돼가지고 경찰서로 잡혀가지고 아이고 이런 서울에는 택시도 많고 정말 그랬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내가 전과자가 몇 번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그때 시절에는 그래도 좀 정말 어떻게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냥 와서 그냥 눈이 뚫어져라고 그거를 감상을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 그림 2점을 찍고 저거는 당신이 팔지 않아도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든지 소장을 하겠다 막 그렇게 하시던 굉장히 그랬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원광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 혼자 거기서 살게 되신 분을 알아가지고 그분의 가서 보면은 서각을 하신대요. 근데 서각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아주 너무너무 욕심이 나서 거기 가서 그거를 액자를 그 글 써놓은 거를 결국에는 자기가 소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수님도 그거를 그렇게 되게 아끼던 그 작품이었는데 하도 이 선생님이 그걸 욕심을 내니까 이제 그거를 주시고 나중에는 사실 진짜 내가 애정이 많은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가면 그 친구가 너무너무 술을 많이 먹고 어쩔 때는 가면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쪄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계속 오네. 그런데 그날도
심해져가지고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좀 몸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혼자 살다 보면 뭐 여자와 달리 굉장히 고독하고 거의 날마다 술을 그렇게 드셔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원래 술을 잘 드시고 또 도회지에 계신 분도 이제 혼자 적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날도 술을 한 잔을 먹고 그 시골 명달리 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그런데 버스 종점이 하나 그 산골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진짜 하염없이 천천히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명달리로 가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자기를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차가 15분 만에 달려왔더래요. 그래서 그게 연행됐는데 징역 3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1년 뭐 몇 개월로 집행유예로 겨우겨우 해결을 해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버스를 타고 가끔은 양수리를 나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자기를 갖다가 아무리 늦게 간다고 그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연행돼서 3년 징역까지 두들겨가지고 자기가 명달리 버스 기사 아저씨를 진짜 진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기가 운전을 안 하는데 지금도 그 자식의 버스를 내가 타고 다녀야 된다고 너무 한심하다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그 원광대 교수는 어떻게 그분이 인연이 됐냐 그랬더니 그 서정 아이씨 그쪽 순흥리에 집이 바로 도로가 그 카페 거리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 건너를 보니까 술 주정을 하시는 두 분이 그냥 비틀거리고 춤을 추고 있더래요. 거기서 뭐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자기가 봐서 자기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러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다 차로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다 주게 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런 인연이 됐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그 버스 기사 아저씨를 원망을 그 원광대 어쩌다 그 길에서 구해주다가 자기가 당해가지고 그렇게 법적으로 완전히 골탕을 먹었다고 아주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최근 일어나는 일은 또 술 취하고 술집에서 쫓겨났대요. 전부 다. 그런데 세 놈이 택시를 잡고 있었대요. 한 놈은 아예 갈치자를 쓰고 있었고 자기하고 어떤 두 분은 세 명이서 택시를 잡다 못 잡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의기투합이 됐대요. 어디든지 불이 켜진 데만 있으면 우리 들어가서 술을 한잔 합시다. 그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전라도 분이시더래요. 다 세 명이서 각자 다 모르는 사람인데 두 분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둘이서 바로 나이 따지고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더니 바로 형님이 되면서 형님하고 그러면은 그 술 취한 놈이 후배가 형님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라도 그 형님이 아우 정말 잘생겼네. 그러면서 둘이서 계속 지내 둘이 칭찬만 그래가지고 경상도인 자기는 저 자식들은 저렇게 전라도 놈들은 인사만 하면 그냥 바로 붙어가고 형님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동생 아유 귀엽게 생겼네. 그거를 한 3시간 동안 듣고 나니까 이 새끼들 죽이지도 못 살리지도 못하고 내가 왜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심판을 보고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전라도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분한테 이랬대요. 당신은 추성훈이 닮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맨날 나랑드롱 뭐 이렇게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새끼가 추성훈이 닮았다는데 추성훈이가 어떤 새끼인지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추성훈 닮아요. 기분이 되게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성훈이 너무 멋있다. 저도 추성훈이 좋아한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 한 4시쯤이 됐는데 이제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택시가 없다 보니까 또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제 이 경상도 이 형이
형님 제가 당신 어떻게든지 책임을 질 테니까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이제 있어 자기 머릿속에는 112 그러니까 119차를 부르든지 뭐 서울 택시를 부르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차라도 타고 가야 된다라는 그 딱 목표를 세웠대 자기가. 그런데 갑자기 앵앵앵 그러더니 경찰이 오더래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게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왔나 그러더니 와이프가 실종신 거야. 아이고 나 진짜 얼마나 웃겨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경찰이 누구누구씨 아니냐 그러더니 맞다 그러더니 당신이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실종신고 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이제 일단은 그 형님이라는 분 먼저 데려다주고 여기 양수리 근처에 사는 사람은 그냥 땡구고 이 사람하고 탔는데 문호 경찰서까지 문호리까지만 가고 결국엔 와이프가 와서 자기를 픽업해갔다 그래요. 아이고 여기에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참 그런 운전에 대한 거 술 한잔 마실래도 이렇게 그런 윤활하지 않는 그런 택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전과 딱지가 몇 개가 붙었다고 이제는 죽어도 운전은 안 하신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자기가 혹시 죽으면 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못할까봐 이놈 마누라가 자기를 갖다가 실종 신고를 냈다고 아주 신경질을 있는 대로 되고 아무튼 뭐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고 배꼽 잡고 아이고 그렇게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도시인들 있잖아요. 자기도 당신도 서울에서 그렇게 직장생활 33년 죽어라고 진짜 고생해서 처자식을 다 애들 공부시키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여자들이 삼식이니 뭐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정년퇴임 하신 이후에 남자 우울증이 왔다. 그래서 연장 4일 동안 술을 마시면서 삶이 너무 고달프다. 오히려 일할 때가 좋았고 일을 놓으면 좀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 참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그분 그 심정을 정말 100번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수리에 이 지방에 살면서 그런 술과 엉킨 에피소드 또 그 술 주전뱅이들끼리 그 택시 잡으려다가 의기투합해서 그 술집에 가가지고 형님 귀엽습니다. 아니 형님 잘생겼습니다. 이놈은 아유 동생 참 귀엽네 하면서 그 전라도 놈 두 놈이 어쩜 그렇게 미워가지고 자기는 아이고 그 얘기를 얼마나 아주 리얼하게 재밌게 하는지 완전히 제가 어제 스트레스가 다 날라갔어요 진짜. 철딱선이 남학생들 아이고 참 대단해요 그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